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교육과정론의 장조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수 목적 한국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무 목적 한국교육과정 그리고 직업 목적 한국교육과정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특수 목적 한국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 목적 한국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수 목적 한국교육과정 중에 하나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 목적 한국교육과정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목적의 개념은요, 외국어 교육에서 가져온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구분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일반 목적 한국교육과정 그리고 특수 목적 한국교육과정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목적, 그다음에 학문 목적, 특수 목적. 그래서 특수 목적은 이제 직업 목적 다문화가 있는데요. 근데 학문 목적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특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따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경우도 있지만 학문 목적도 특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 목적, 학문 목적, 특수 목적으로 개념을 구분 짓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 특수 목적이라 하면 어떤 위의 개념 중 이제 후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특수 목적, 그렇죠? 특수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 목적, 다시 말해서 저희가 표준 교육 과정과 학문 목적을 제외한 어떤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 이주민 여성, 어떤 이주민 여성들의 자녀들의 교육, 그 다음에 뭐 근로 이주 외국인, 뭐 동포들, 그렇죠, 재외동포들, 이런 어떤 다양한 교육을 통틀어서 우리가 특수 목적 한국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요즘에는 이제 선교 목적 한국 교육 과정도 어떤 중요한 어떤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교 목적. 그래서 어떤 요즘에 어떤 선교 목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도 저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수 목적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입양인들을 위한 뭐 한국 교육 과정,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다 특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수 2006에서는요, 특수 목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어는 이제 제1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이제 공통 한국어가 있는데요. 공통 한국어는 일반 목적 한국어, 그리고 특정 목적 한국어로 또 이렇게 구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목적 한국어는 또 학문 목적의 한국어, 그 다음에 직업 목적의 한국어, 그 다음에 선교 목적의 한국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학문 목적의 한국어, 또 이것도 역시 어떤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 그리고 특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문 목적 한국어지만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는 이제 교양 정도의 수준이 되겠고요. 특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는 전공, 그래서 뭐 경영학과라든지 공과대학이라든지 예술대학이라든지 학습자들의 전공과 관련된 어떤 한국어 교육이 특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 목적의 한국어에서도 이제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 그래서 또 학습자들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한국어 교육을 저희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런 교육 과정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교 목적의 한국어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직업 목적의 한국어도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특수 한국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학문 목적 한국어죠. 그래서 이것은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와 일반 학문 목적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는 전공 한국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제학이라든지 심리학, 의학, 뭐 경영학, 예술, 공대.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어떤 학습자의 전공이 다양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상계열, 상경계열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는 공대, 또 예술대학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 한국어가 더 많이 필요하리라 보고요. 자, 일반 학문목적 한국어는 이제 교양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한국어가 어떤 일반 학문목적 한국어인데요. 근데 이것은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수 학문목적 한국어, 전공 한국어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직업 목적, 취업 목적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한국어는 뭐 산업이라든지 무역, 상업, 농업, 공업 한국어. 자,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직업 목적의 한국어가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어지만 직업 목적 한국어로서 여러 가지 농업 한국어, 상업, 무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술, 어떤 이제 금융 이렇게 뭔가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어떤 교재라든지 교육 과정이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목적 한국어를 보시면요. 어떤 다양한 상황 유형의 한국어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제공이 되고요. 재외 동포 한국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민족 교육, 어떤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광 한국어, 이제 가이드를 또 원하는 학습자들이 있고요. 또 선교 한국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도 앞으로 점점 많아질 추세입니다. 그리고 외교 한국어, 그렇죠. 저희가 어떤 이제 대사관, 그렇죠. 대사관 직원들, 대사관 이런 어떤 외교관들을 위한 또 한국어 교육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 군사 한국어. 자, 이것도 이제 어떤 국방이죠. 국방 어떤 이제 군사 한국어 이것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번역 한국어, 그래서 통역이나 번역, 자,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있는 또 외국인 학습자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 이주민 한국어는 요즘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것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양인 한국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그래서 어떤 입양인들을 위한 어떤 한국 교육과정 이것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이런 교재도 거의 없는 편인데 앞으로는 교재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 교육과정 교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탈북동포 한국어, 그리고 귀국자 자녀 한국어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어떤 그런 특수 목적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대에 그냥 뭐 이것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고요.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그 목적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연구만 많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세세한 어떤 교육 과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의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앞으로 이런 필요한 분야를 더 개척을 해서 또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교재라든지 교육과정 이쪽으로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목표 및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은요. 일반 표준 교육 과정의 일반 목적과 대학원 등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어떤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 목적을 제외한 기타 뭐 이주민 노동자, 이주민 여성 그리고 그런 자녀들 동포 교육 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는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수 목적의 어떤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요,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 목표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이 구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교수법 이런 것까지 적용이 돼서 그 학습자의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특수한 집단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한국에 어떤 거주하고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고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지켜봐야 할 그런 또 대상자들이고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의 목적은요, 이주민 노동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자, 그들의 교육 목적인, 자, 일반 한국어 목적에다가, 자, 이런 이주민 노동자들이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표현 등을 체화할 수 있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 한국어 목적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일반 한국어 목적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주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일처리라든지 어떤 한국 사람과의 대인관계, 자, 그런 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겪는 문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교육 과정이 짜여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교육 과정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자,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특수 목적의 외국인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어떤 이제 이주민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학당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학당, 대학교 어학당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문 목적 학습자들과는 같이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특별히 뭐 다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어학당이지만 주말반, 그 주말 토요일 날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민들은 평일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바쁩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주 바쁜 학습자들인데요. 자, 주말에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주민들이 위해 대학기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자, 운영 중인데요. 자, 이것이 점점 이제 확대될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교육비가 무료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주민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어떤 비자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자 연장 문제 이런 어떤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 법무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이주민 여성 혹은 이제 어떤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더 교육인데요. 자, 이것도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봐야 되고, 이주민 여성들도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많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자녀 양육, 가족과의 대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국인 가족, 그렇죠. 뭐 시부모님과의 대화도 있고, 친척들과의 대화, 예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회 진출 등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동반 참여 프로그램 등 여성 결혼 이민자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개설된 타 프로그램과 연계 방을 통한 생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어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보시면요. 교육과정 보시면 이제 정규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부터 4단계 보통 이제 각 100시간, 그래서 1단계 100시간, 2단계, 3단계, 4단계 100시간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심화 과정도 있고요. 또 중도 입국 자녀 과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동포 교육인데요. 자, 목적은 역시 아무래도 이제 민족적 정체성 확립이죠. 어떤 이제 민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확립 이것을 통해서
다민족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또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과 어떤 그런 시민 감각을 습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보시면요. 교육과정은 자, 동포 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뭐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떤 한글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보통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한글 학교가 외국에 많이 개설되면서 한글 학교에서 동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시간이 또 너무 짧다라는 그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교사도 이제 부족한 것이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학교의 경우에 한 학기를 16주로 주당 평균 2~3시간 정도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1년에 4학기로 한 학기는 12주, 36시간이고 총 연간 수업 시간은 14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학당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보통 이제 한 학기 10주가 200시간이거든요. 200시간, 10주가.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과 비교했을 때, 아주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년에 144시간인데, 보통 한 학기 10주에 200시간이거든요. 어학당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1년이면 이제 800시간. 보통 1년에 4학기를 하기 때문에 1년에 800시간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동포교양 교육 과정에서 좀 더 시간 확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더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생각할 때 항상 이제 교재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특수 목적 한국 교육의 교재를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특수 목적 한국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재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렇죠. 각각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어떤 외국인 자신의 근무 환경이나 어떤 그와 관련된 어휘나 표현들이 수록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좀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여러 가지 환경, 어떤 회사 상황이라든지 사장님과의 대화, 예절, 여기서 사용된 여러 가지 어휘나 표현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을 어떤 교육과정의 교재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주민 여성 혹은 이제 그 자녀들의 경우에 이제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지 직장, 사회 진출 등 어떤 한국에서 생활할 때의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 교육 초창기보다는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렇게 개선할 부분도 역시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 과정이 구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동포를 보시면요. 자, 동포의 경우에는 이제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제 문법이라든지 한국 문화, 또 음악 등 다양한 것을 교재에 수록한 교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재가 다르고 교사의 수준도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뭐 다양한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어떤 교육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 있는 곳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잘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요. 재외동포재단에서 어떤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외동포재단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외동포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수목적 한국 교재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를 위해서 뭐 너도 나도 한국어라는 책이 있고요. 또 뭐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또 고용허가제 한국 능력시에 위한 한국 표준 교재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결혼 이민자 함께하는 한국어란 교재가 있고요. 또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자, 이것이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렇죠? 이민자를 위한 한국문화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재동포의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발간된 일반 한국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동포 재단에서 또 교재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또 교재를 그 또 각 나라별로 또 이제 문화나 이런 걸 다르기 때문에 또 나라마다 또 언어권별로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재동포용 교재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하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교재 수급이 어렵다는 점과 학습자와 교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자, 재동포지만 이제 각 나라로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어떤 이제 현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나라에 맞게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겠습니다.